다음 슬라이드는 이 침에 대한 역할을 이제 또 정리한 내용인데, 침은 구강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침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하루에 우리가 분비되는 타액이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침을 분비하는 주요 기관은 이하선, 그다음에 뭐 악하선, 설하선, 귀 아래, 그다음에 뭐 턱 아래, 혀 아래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각 샘에 따라서 분비되는 침샘의 조성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아밀라아제, 그다음에 리소자임, 그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A 등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그 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역 글로불린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 방어선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리소자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리소자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침샘의 항균 물질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병원체로부터 구강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전해질,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다양한 분자들이 침 안에 존재를 해서 침샘은 단순히 그런 액체 이상의, 체액 이상의 중요한 생리적인 그리고 면역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침이, 샘이 잘 유지가 되고 이 위해서는 구강 건강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나 침샘이 잘 나오게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침 자체의 역할은 이제 구강의 미생물의 유지, 그다음에 항균 작용, 그다음에 치아나 이런 거를 충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침샘 자체에 소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대사 효소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음식물이나 찌꺼기, 미생물을 당연히 잘 제거하려면 침이 있어야 되고요. 음식의 맛을 또 잘 느끼고 음식의 미각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서도 이런 침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이 산성 상태에 또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치 예방이나 그 타액의 pH 산성도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용해 방지,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는 좀 이제 구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나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모기에 물리거나 이제 이러면 저희가 침을 발랐던 것도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기해서 이제 할 수가 했던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침샘에 있는 성분 중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타액 안의 항균 펩타이드, 이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의 어떤 생활 습관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에서 이렇게 침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 침 안에는 다양한 항균 물질들이 이제 존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균 물질들이 우리 몸의 면역, 그다음에 전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요된 항균 펩타이드 중에는 예를 들면 히스타딘, 디펜신, 용어가 어려운데 카텔리시딘, 스타데린 등등 여러 가지 항균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바이러스 작용, 항진균 작용, 그다음에 항균 작용, 그다음에 면역 조절, 치아 보호 등의 이제 역할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균 펩타이드들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흡연이나 스트레스는 항균 펩타이드의 분비를 조금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운동은 조금 강한 운동이나 어떤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비타민 D나 유산균 등이 일부 항균 펩타이드 등의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구강 내에도 미생물이 있는데, 이 구강 미생물이 몸 안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질환 등과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강 미생물들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내 경로를 통해서 같이 음식물을 삼킬 때 구강 내의 미생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강 내에 만약에 안 좋은 균들이 있으면 혈액으로 가거나 이제 장내로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주요 원인균 중에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포로피너스 진지발리스 같은 원인균도 있고, 충치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같은 것들이 좀 잘 알려져 있는
있는 균들이 있고 또 진균에는 이제 캔디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균 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균들이 혈액을 타고 이제 우리 몸에 가면은 뭐 심혈관계에 악화를 시키거나 뇌에서 신경계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고 당뇨 등의 내분비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로 가서는 위장 장애나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이런 대장암 등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세균의 역할을 이제 과소평가할 수 없고 점점 이 구강의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치아나 구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드린 질환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포르피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균이 혈액 내에서 이제 유입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대장 쪽으로 가서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암 쪽에서는 종양을 조금 성장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고, 뇌로 가서는 이제 우리 몸에 신경염증, 뇌 신경염증,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 같은 형성을 자극을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몸의 혈당 유지나 그다음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악화시켜서 당뇨나 비만에도 이제 이러한 구강 내 미생물이 너무 과다 증식되고 이게 혈액과 장내를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전신적인 반응 질환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그런 구강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 그리고 그 기전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이제 잘 말하는 유산균 등 이런 것들이 구강 미생물의 균형을 또 유지하고 특수 대사산물을 또 생성해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뭐 락토바실러스 스페시스라는 그런 균주 등을 포함된 보충제들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일리톨은 구강의 산도를 또 조절하고 충치를 야기할 수 있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등을 이제 좀 감소시키는 역할도 해서 충치 예방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자일리톨이 이제 포함된 껌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구강 린스, 워시, 구강 세정제 이런 것들은 세균을 이제 제거를 하고 플라그를 감소시켜서 이제 구강 위생에 도움이 되고, 그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 그다음에 치실 등의 사용 이런 것들도 구강의 세균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클로버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클로버 오일 저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클로버 오일이 항균과 항진균 효과가 있어서 스타필로코커스 균을 억제하고 캔디다 등의 이제 생성을 좀 감소시켜서 구강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세정하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오일 필링이라고 해서 다양한 그런 항산화제를 생성하는 오일, 뭐 코코넛 오일, 뭐 해바라기 뭐 이런 유를 이제 섞어서 이제 구강을 청결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또 항균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강의 청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강 위생을 위한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